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7월 3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올망졸망 꼭지로 오늘 하나 골랐고요. 오늘 무척 덥네요. 자, 지난번에 그 레이더 성능에 대한 추정, 우리 그 충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KDDX 전기 추진까지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한 두 가지 정도 제법 중요한 실마리가 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 했던 이야기,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 통합 마스터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림 윤곽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물론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그런 노릇이죠. 그래서 뭐 전문가분들이 보면 좀 우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 민간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 전문가분들은 군 연구기관에 있거나 민간 기업에서 이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말을 할 수가 없죠. 국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 하지만. 그렇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이 알려진 자료,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오히려 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 좀 반가워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사실 그런 언론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국방 기자들이. 자,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뭐지? 러피노라는 어떤 블로그 또는 그 동영상에서 제가 본 건데, 이게 2년 전에 LIG 넥슨의 홍보 영상이에요. 그때 뭐냐면은 KDDX의 통합 마스터에 대해서 경쟁을 했거든요. LIG 넥슨하고 한화가. 결국 한화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LIG 넥슨에서 그 당시 보여줬던 그런 화면들이에요.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당시에 아마 2년 전에 이 사진을 봤더라면, 요 링크는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은 동영상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지금 보니까 훨씬 흥미진진한 거예요. 제일 왼쪽에는 함정이 뭡니까? KDDX거든요. KDDX인데, 우리는 요번에 2023년 마덱스를 통해서 KDDX가 기본 설계가 이제 다 마무리돼 가니까, 기본 설계가 마무리됐다는 건 설계가 거의 다 됐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상세 설계는 보통 이제 제작을 한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예전에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형태였잖아요. 줌알트 비슷하게 선체 형상이. 그런데 2년 전부터 대충 이런 형상으로 갈 거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파악이 돼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KDDX고, 여기서 이제 너무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가운데 있는 함정이죠. 저 위에 보면은 뭐랄까, 통합 마스터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X밴드는 없고 S밴드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게 딱 뭡니까? 충남함이에요. 당시에 봤을 때도 충남함에 대한 뭐 모델 같은 거 나와 있었지만, 실제 눈으로는 안 봤기 때문에 뭐 그럴까 했었지만, 이게 충남함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충남급 호위함이에요. 그게 이런 형상으로 이제 될 거다. 제일 오른쪽에는 윤영함으로 보이거든요. 형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 경쟁은 KDDX용이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걸 경쟁했단 말이에요. LIG하고 하나가. 그런데 LIG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KDDX에 당첨이 되면은 나머지 배들도 향후 업그레이드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물이 이제 이거예요. 다 바뀌었죠, 위에가. KDDX는 그대로 있고, 왼쪽에 보면은 뭐 마라도나 독도급인데 거기도 바꿀 수 있다. 통합 마스터로. 이거 보면 이거예요. 충남함의 마스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뭐냐면은, 왜 X밴드가 없었을까, 이런 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S밴드 가지고 다 되나? 일부는 되겠지만 완벽하진 않을 것 같고, 기왕 할 거면 X밴드까지 같이 하지, 이런 생각은 이게 떠나지 않았었는데,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충남함은 그 단계에 처음 시도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뒤에 기술이 계속 완성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윤영함까지도. 여기서 윤영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윤영함에도 뒤에 40mm4를 떼내고 CIWS를 넣고 해궁을 넣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인근 해역에서는 주요해요. 그리고 초음속 대한 미사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타격력이 대단해요. 움직이는 미사일 기지거든요.
예. 자, 그러려면 자체 방공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을 냈던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렇겠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 LIG에서, 그 회사 차원에서 내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과제를 봤을 때는 ADD가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파트너 물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랑 할까, LIG랑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국가 해군의 해군 전력 구상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다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이게 미국 기업들 같았으면은 뭐 레이션이 한번 해본 이야기, 뭐 로키드 마틴이 한번 해본 이야기 이럴 가능성도 높은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충남함에 대한 큰 실마리를 줬죠. 예. 물론 이제 선택은 LIG가 못 받았지만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개된 충남함은 어떤 시험함 성격이 크다. 첫 번째 너무 많이 무리하지 않았다. 요걸 운영해 보면서 한 1년이라도 먼저 검증을 해 보면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KDDX에 분명히 수정돼서 더 나은 개선형으로 반영할 게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하고 완전히 우리가 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미국도 사실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지만 이 기본 성능 자체는 S밴드 하나만 가지고는 고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해낸다. 예. 그래서 이 밴드 하나만 가지고도 일단은 대탄도탄 대응 능력을 확보한다. 이런 게 방침인 것 같아요. 쭉 알려줘 왔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X밴드가 없는 부분은 저도 그 개발자 인터뷰를 받고 ADD 연구원이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초음속 대한미사일 대응 가능하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금 상황에서 뭐 탄도탄 대응한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제가 하는 이야기고 과거 해외 언론에 비춰졌던 이야기고 또 지난번 시간에 레이더를 보면은 이 S밴드 레이더가 지금 세종대왕급보다 동등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죠. 자함 방공용 탄도탄 대응용이에요. 그러면은 LSAM의 대항공기 탑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예, 그건 MSAM의 기능을 갖고 있을 테니까 천궁2 죄송합니다. 예, 예. 탄도탄 대응 되거든요. 고도 30km 이하에서는. 그러면 저고도로 낮게 나올 CS 키밍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기본적으로는 S밴드 자체도 다기능 레이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한 발씩 간헐적으로 날아오는 건 이게 제 추정이에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같은 경우도 X밴드 없이 그냥 그걸로 거의 해왔잖아요. S밴드로 다.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로도 기본적으로 된다고는 좀 봐요.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만은. 그 다음 이 충남함이 향후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까지 레이더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그래서 이 CIWS2를 반드시 조금 개발 중인데 넣는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달린 레이더 보이시죠. 예. 다 A사 레이더로 추적하고 탐지가 구분되어 있고 X밴드 내지는 K밴드까지도 가능할 걸로 봐지거든요. 예. 그러면 수평선 탐지거리, 레이더 직진거리 보통 한 20km 정도 돼요. 거기서 탐지될 거예요, 이게. C스키밍은 보통 그 이후부터 C스키밍이거든요. 더 멀리서 날아오는 S밴드로 잡고, 그때까지 그 멀리서부터 이렇게 초지곡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C스키밍으로는. 그래서 얘가 큰 역할을 해줄 것 같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IR 적외선 센서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개의 동시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작은 X밴드 레이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약 한 20km 내외에서는. 보통 C스키밍 미사일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거기부터죠. 왜냐하면 미사일을 발사할 때 가급적 최대 사정거리에서 발사하고 싶겠죠. 비행기가 아니면 배가. 그 다음 날라오는 사거리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기 밀도가 낮은 높은 곳을 날라와야 돼요. C스키밍으로 오래 나르면 공기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 못 가요. 그래서 저게 레이더에 잡히기 시작하는 한 20km, 30km부터 낮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X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거기다가 IR 센서까지 있으니까 뭐 전자전을 하고 우리 쪽에서 뭐 체프를 치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IR이나 TV 카메라로 복수의 적 대한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다. X밴드 역할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함에 설치되어 있는 함교 마스트에 설치되어 있는 IRST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 20km는 봐요. 뭐 어차피 그 이상은 볼 수도 없어요. 지구의 공면 때문에. 거기에 복수의 대응이 있을 것이에요. 복수의 대응이 가능할 거예요. 그것만 갖고도. 그럼 IRST 이거 거기다가 S밴드 초기 대응 그것이 복합이 되면은 개함방공 개별 함정에 대한 적 미사일 대한 미사일 공격 시스키밍 포함 대응할 수 있다. 근거리에서도 X밴드 레이더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성능 가지고 함대 방공은 어려울 거다. 예, 그렇지만 이건 호의합니다. 좁은 해역에서 작동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더 나아질 여지는 있다. 개선을 통해서. 그렇지만 기본 구색은 갖춰서 나간다. 거기에 CIWS2가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감히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충남함이나 우리 KDDX 그 레이더 S밴드 레이더 성능 평가를 해보면 지난번에도 쓴 데이터죠. 미국 레이시온 S5-6 이게 A사예요.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거의 같은 크기면은 기존 우리말로 하면은 세종대왕급에 들어가는 것보다 크기는 비슷한데 성능이 4배가 좋아진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4배가 좋아지지만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서 여기 지금 37개짜리 요걸 처음에 넣고 싶었어요. 알레이버급에다가 세종대왕급에다가. 그런데 이게 전기가 충분히 못해요. 그들이 발전기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을 초과해요. 그래서 24개짜리를 넣었어요. 24개짜리를. 근데 레이션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9개짜리 보이죠. 이 9개는 RMA라고 하는 거, 이 박스인데 이 박스 안에 아주 작은 아기 레이더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그냥 묶은 기본 단위예요. 하나 고장이 나면 저기에 뭐랄까 냉각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전력 공급도 그렇고. 그래서 저거 고장 나면 하나 쏙 빼고 새로 넣고 하는 거예요. 9개의 박스짜리가 기존 세종대왕급하고 같다. 스파이 1D 레이더 버전 5랑 같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37개가 들어가면 4배가 좋아진다. 그러면 24개는 뭐냐? 그게 현재 전력 생산량으로 할 수 있는 상한선인데, 그러면 제 계산으로는 한 2.5배에서 3배 정도, 평균 한 2.7배 정도 좋아진다. 면적이 같다고 봤을 때. 이런 계산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KDDX는 지금 37개짜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살짝 작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종대왕에 들어가는 레이더의 직경이 3.7m예요. 스파이 1D 폐사가. 그런데 지금 37개짜리 이건 4.3m. 이게 살짝 커요, 사실은. 살짝 커요. 그렇지만은 오늘의 주제, 지난번에 내린 어떤 판단, 그것을 수정할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봐요. 예. 자, 어느 정도 느낌 오셨죠? 예. 성능이 이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A사로 오면서. 거의 4배 가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전력을 좀 많이 먹어요. 예. 많이 먹는 바람에 기존 알레이버급에서는 그냥 못 넣고 크기를 줄여서 24개짜리를 넣었다. 근데 우리 KDDX는 완전 전기 추진으로 가면서 37개짜리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S밴드 A사 레이더인 충남함에 들어가는 레이더도 9개짜리 저거 이상은 될 것 같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말은 충남함에 들어가는 S밴드 레이더가 세종대왕급에 들어가는 스파이 1D 레이더보다 낫다. 최소한 비슷하다. 절대 적지는 않다.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대탄도탄 능력이 보장이 된다. 그런데 지금 대탄도탄 요격을 할 수 있는 공격 수단은 없다. 그냥 KVL에서 지금 16개 들어가는 그거밖에 없는데 셀이. 그건 당연히 향후 업그레이드가 된다. 미군 함정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함정을 개발할 때 사실 몇십 년 쓰는 거잖아요. 작은 함정은 내부 공간이나 갑판 면적이 5%, 큰 함정은 10%까지 향후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놨다. 지금 알레이버급 같은 경우는 꽉 찼다. 그럼 우리가 지금 최근에 소개한 충남함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 공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또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는 알레이버급 플라이 2A보다 훨씬 크다. 여유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미국의 스파이 6 레이더를 어떻게 채용하고 있느냐. 왼쪽에 보면은 원래 바램 37 박스 37개짜리. 예, 이거. 기존에 지금 그거보다 살짝 큰 거죠. 그죠? 거의 같은 크기로 오늘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거를 넣고 싶었는데 못 넣은 거잖아요. 기존 알레이버급이.
기존 RAF급 최신형이 플라이 2A거든요. 그래서 이걸 플라이 3를 새로 약간의 설계를 개조해서 새로 건조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건조의 개선점이 뭐냐? 발전기를 더 강력한 걸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레이더가 열을 더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냉각 장치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배가 좀 커진 거예요, 살짝. 예, 거기 들어간다. 예, 저거는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4배 성능이 좋다. 기존 RAF급 세종대왕급은 37개짜리를 넣고 싶어서 안 됐다. 그래서 24개짜리를 넣었다, 작은 걸. 예, 그래도 기존 거보다는 성능이 약 2.5배에서 2.7배 더 강력하다. 저거는 기존의 전기 생산력 가지고, 기존의 발전기 용량 가지고 해결이 된다. 자, 그 외에는 뭐 9개짜리를 돌리는 거, 또 뭐 3면 고정, 4면 고정해서 여러 가지 배에 쓰겠다.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뭐냐? 아까 우리도 LIG 넥스원 홍보 영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독도함, 마라도함, 거기다가 윤영함, 심지어 충남급 한국형 호위함 3의 개량에도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간다. 우리는 대신 좀 더 통합 마스터로 간다. 웬만하면. 심지어 항공모함에도. 우리가 미국 사람들 생각보다 하나 앞서간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러면 지금 24개짜리는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미국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니까. 이 24개짜리죠. 즉, 세종대왕급에서 현재 있는 폐사 방식의 스파이 1D 레이더를 싹 빼고 스파이 6 레이더로 교체를 했을 때 24개짜리로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게 되나? 기능이 되나?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폐사에서 A사로 넘어오면서 그게 얼마나 성능이 크게 좋아지는 건지, 그게 진짜 세대가 하나 다를 만큼 다른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논란이 잠깐 있었던 것 같고,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이 24개짜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탄도탄 대형. 이게 다 동시에 되는 거예요. 순항 미사일 되고, 그 다음 수상과 공중 위협, 수상도 있죠. 가까운 것도 보긴 본다는 거예요. X밴드만큼은 아니지만. 아니면 X밴드만큼 여러 개를 동시에 못 볼 수는 있어요. 근거리에서는. 가지면 된다. 전자전. 요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요것이 이 24개짜리인데, 당연히 KDDX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37개짜리 준하는 거예요. 그리고 S밴드면은 그 기존에 들어가는 거 TR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송수신기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디지털 방식의 전파 발생기가 있고, 그거의 규격이, 그리고 이제 거기 소자가, 정폭 소자가 질화관륨. 우리도 다 그거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크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성능도 일정하고,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도 여러모로 지금 A사 레이더를 개발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결국 미국에 빚지지 않고, 오히려 전자산업 같은 게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군용 스펙 같은 걸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 기술을 훨씬 더 미국보다 많이 채용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할 거예요. 작고 가볍고 에너지 적게 먹는 식으로. 그거는 우리가 더 잘하죠. 미국 전자제품보다. 자, 이런 게 가능하다. 자, 이것은 우리 KDDX 다 가능하고, 지금 심지어 이번에 충남함에 들어가는 S밴드 레이더도 이게 다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뭐 우리나라를 향해서 날아오는 ICBM을 가운데서 중간 단계 요격을 한다. 뭐 고도 500km나 그 이상에서, 그런 뜻이 아니고, 충남함에 들어가는 레이더는 뭐냐면은, 요즘은 함정을 공격하는데도 탄도탄 형식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ICBM이나 기타 그런 본격적인 탄도탄들의 종말 단계, 즉 사드 같이 그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예, 그거는 LSAM의 대항공기형으로도 충분하다. 고도 30km 남짓 이하에서는. 그래서 자함을 위한 탄도탄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이미 중국이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정의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이미 채용하고 있잖아요. 배치하고 있고, 그것도 심지어 극초음속 뭐랄까 글라이드 방식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그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함 방공용인데 탄도탄 대응이다. 이제는 그게 말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것을 지금 아직 미국은 생각을 못 하고 있고, 향후 미래에 등장할 이제 새 구축함 있죠.
알레이브크 후속 거기에 약간의 이제 고리가 반영되기 시작한 흔적들이 보여요. 미래 방향이에요. 중국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물론 러시아도 빨리 움직였죠. 거기에서는 초음속,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 수직 발사관의 직경을 키우고, 즉 수직 발사관 2죠. KVL에서 2라는 게 있고, 미사일 크기는 컴팩트하게 해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번에 두 번째 실말인데, 이제 스파이 1D 레이더 재원인데, 이것은 이제 오래된 거라서 재원이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저는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들어가는 레이더가 세종이나 정조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채택된 게 1973년이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레이더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진작에 사실은 A사 방식으로 전환됐어야 되는 건데, 좀 느슨하게 풀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개발됐을 때 기본적인 뭐 탐지 거리나 이런 거는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개선형이 나오면서 그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뀐 거는 뭐냐? 소프트웨어가 계속 개선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런 거고. 이 점은 우리도 지금 대포병 레이더나 또 지금 항공 통제기 같은 거, early warning, 그래서 조기 경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국산화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포병 레이더나 이런 걸 하면서 클러스터가 되게 많은 환경에서도 소프트웨어적인 대응이 지금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성능은 이제 처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건데, 여기 보시면은 탐지 거리가 324km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게 뭐 RCS가 어느 정도인지 항공기용인지, 당연히 예전에 실적을 봤을 때 탄도탄은 이거보다 훨씬 더 멀리서 잡을 수 있어요. 뭐 500, 600에서. 옛날 우리 북한 거 잡았잖아요. 네, 세종대왕 함이. 그래서 뭐의 기준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까 37개짜리 기존의 스파이 1D 레이더랑 비슷한 규모로 가진 A사 레이더, 스파이 6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보다 4배가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종합적인 성능이. 그것도 소프트웨어나 A사 자체 성능을 다 빼고, 그거는 또 엄청나게 플러스 알파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탐지 거리만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적용을 하면은 1200km라는 거예요. 4배가 좋아지니까. 됐죠? 그리고 C 스키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뭐 83km까지 볼 수 있다. 이거는 레이더가 사실은 아무리 뭐 30m, 40m 높아봤자 그 높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구의 공률 때문에 한 3, 40km, 기껏해서 3, 40km까지밖에는 못 봐요. 그러니까 자한 방공, C 스키밍을 보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X 밴드가 있으면 훨씬 더 낫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요 밑에 이건 것 같아요. 피크 파워. 즉, 레이더를 최대 출력으로 썼을 때, 전시 상황이겠죠.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표적이 달라들고 막 이럴 때, 6메가와트를 쓴다고 돼 있어요. 6메가와트를. 요게 중요해요. 네. 즉, 이 레이더를, 스파이 1D 레이더를 장착하는 함정은 최소한 6메가와트의 유효 전력이 있어야 돼요. 플러스 또 다른 함 내부에서는 다른 시스템에 공급될 전기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출력은 평균 출력은 58kW밖에 안 돼요. 평소에는 아주 전기를 거의 안 먹는데 전투에 돌입해서 이제 레이더 다 켜고 최대치로 적 뭐 100개씩 200개의 목표물 잡고 우선순위 배정해서 대공 미사일 발사하고 그거 다 유도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되면 6메가와트 쓴다는 거예요. 우리 6메가와트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금 세종대왕급이나 알레이브급하고 비교를 해보면, 왜냐하면 충남함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공개가 돼 있거든요. 발전량이. 그러면 성능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스파이 1D 레이더도 그렇고 스파이 6 레이더, A사 레이더도 그렇고 그 제한 요인이 지금 전력이거든요. 전력. 예. 한번 볼까요? 알레이버급 세종대왕급 같은 경우는 지금 24개짜리를 쓰고 있는데, 박스를 여기 보면 가스 터빈 엔진이 4개 있는데, 이게서 이제 이게 전기 구동이 아니라는 부분이 커요. 이게 1970 몇 년도부터 이 방식이 그대로 써서 지금 2010년, 2020년이 들어갔는데 5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KDDX에서 완전 전기 구동으로 간다는 게 하나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미국도 차기 구축함 전기 구동이 주말트 방식. 예, 예. 여기 보면은 가스 터빈을 한 3만 마리짜리 4개를 쓰고 있는데 저거는 출력 전용이에요. 전기를 생산 못해요. 전기가 필요하더라도 여기서 발전이 안 돼요. 예. 그 다음 발전기가 가스 터빈을 3개 가지고 있어요. AG9140이라는 거 각 3메가와트짜리예요. 저걸 다 합치면은 9메가와트예요. 그런데 레이더를 최대로 쓰면 6메가와트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레이더가 전기를 많이 먹는 거예요. 전체 전력의 67%를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전체가 그 남은 30%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저기 67%가 한계다라는 거예요. 예. 나머지도 함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즉, 이 레이더가 6메가와트를 먹는데 배는 9메가와트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럼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플라이트 3로 오면 최신제 알레이버커죠. 그러면은 발전기를 성능 개량을 해요. 더 출력이 센 발전기를 넣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은 스파이 6 37개짜리가 전기를 얼마만큼 먹는지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이 퍼센티지를 적용해 보면. 예. 저거는 해군 전체 대형 함정에 적용되는 기준인 것 같거든요. 예. 레이더가 한 67%나 70% 정도까지 밖에는 못 쓴다라는 거. 예. 자, 최신형을 보면은 발전기가 AG9140에서 916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4메가와트가 됐어요. 숫자는 같아요. 이렇게 세 개로. 그래서 12메가와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9메가와트에서는 24개밖에 못 쓰는데 12메가와트에서는 37개짜리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67% 그 퍼센티지를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은 8메가와트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자, 폐사 방식을 A사 방식으로 거의 같은 면적으로 옮겼다. 성능은 4배 좋아져요. 근데 전기는 3분의 1 정도 더 증가해서 쓴다. 그러면 크게 남는 장사죠. 예, 전기는 3분의 1, 30몇 프로만 더 증가시켰는데 더 소모되는데 성능은 4배 좋아졌으니까. 자, 이게 저의 추정입니다. 이건 어디도 나오지 않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제가 찾기로는 어디 있겠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스파이 1D 레이더는 6메가와트를 쓴다. 최고 출력시. 스파이 6 레이더는 대신에 같은 규모인 경우 37개짜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8메가와트다. 30% 정도 전기를 더 많이 먹는다. 그렇지만 성능은 4배 좋아진다. 이게 세상 돌아보기가 만들어보는 추정입니다. 자, 보면은 9에서 12메가와트로 증가가 됐는데 이제 대구급, 충남급은 파워트레인이 같아요. 같고 발전기 용량도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이라서 저속에서는 디젤 엔진을 가지고 발전만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발전용으로도 추진용으로도 전기 생산분을 좀 배정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예. 그렇지만 속도가 15노트나 20노트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100% 가스터빈 출력이에요. 거기서 디젤 엔진은 빠져요. 그럼 디젤 엔진의 출력이 100% 더 남아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그리고 보통 위급한 상황이면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터빈으로 가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최대치를 보면 발전기 출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6.8메가와트예요. 아까 이제 세종대왕급은 현재는 9메가와트, 알레이버크급이랑 같다고 보면 그렇거든요. 예. 저기에 상한선 아까 66.7%를 반영하면은 대구급이나 충남급이 레이더를 위해서 배정할 수 있는 전력량이 4.56메가와트예요. 그렇죠? 최대 상황에서. 예. 이 정도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세종대왕급은 6메가와트를 쓰는데 충남급에서는 4.56메가와트밖에 못 써요. 예, 전기가 좀 부족하죠. 1.5메가와트 정도. 예. 그렇지만 세종대왕급은 폐사고 충남급은 A사다. 그래서 저 정도의 출력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는 어떤 레이더 성능의 향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충남함이 부여받은 임무하고도 봤을 때 그래야지 그림이 맞아요. 이 숫자하고도 대충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출력 대비를 하면 A사가 폐사보다 한 2.7배 정도 우월한 걸로 봐지거든요. 2.5에서 한 2.7배. 이 대충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돼요. 충남함에 들어가는 S밴드 레이더가 뭐 크기가 살짝 다를 수는 있겠어요. 지금 세종대왕급에 들어가는 폐사보다. 예. 그렇지만 출력 기반으로 보더라도 출력을 최적화했을 거거든요. 최저적으로 끌어쓰려고. 예. 그랬을 때는 세종대왕급 스파이 1D 레이더보다 성능이 최소한 같다. 그 이상은 될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이 부여받은 임무량도 맞고 또 이 숫자 계산하고도 맞다. 출력은 레이더에 전기를 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폐사에서 A사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획득하는 그 성능 개량의 폭이 더 크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KDDX에 들어가는 레이더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언뜻 봤을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에 좀 작더라도. 예. 그래서 최대 출력을 안 뽑았으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아직도 예전에 유효하긴 유효해요. 그거는 뭐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용이성 이런 거 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뭐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충남함의 S밴드 레이더가 세종대왕급보다 동등 이상이다. 추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1 되는 간접적인 증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예.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재밌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차세대 구축함이에요. 지금 알레이버크급은 진짜 오래된 체계잖아요. 그래서 알레이버크급을 대체하는 거 개념으로 지금 나오는 건데 이거하고 알레이버크급 플라이 3 최신형하고가 주력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여기에 보면 이제 되게 보수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기존에 출발할 때 37개짜리로 출발해요. 그래서 알레이버크 플라이 3랑 같아요. 그렇지만 향후 업그레이드 여지를 57개짜리까지 해놨어요. 이 57개짜리는 뭐냐? 기존의 스파이 1D 레이더 세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그마치 8배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37개짜리만 하더라도 중간 단계 요격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향후 뭐 57개짜리로 들어가면 더 좋아지겠죠. 예. 이제 그런 게 있고 지금 처음부터 통합 전기 추진으로 간다. 그것은 KDDX하고 거의 같아요. 이게 28년부터 아마 나오는 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KDDX랑 거의 시간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 이후급은 아마 다른 나라도 전부 다 전기 추진으로 따라올 것이다. 왜냐? 전기를 훨씬 많이 쓰게 되니까 센서가 그리고 에너지 무기가 등장하니까 전기를 그래서 배를 무한정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 전기 추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가 또 더 조용해진다. 그리고 안에 그게 가스 터빈이 됐든 디젤 엔진이 됐든 배치가 용이하다. 전선으로만 연결되면 되니까 내부 공간에 무게 배분만 잘하면 된다. 여기저기 앞에 놔둔 거 앞에도 두고 뒤에도 두고 지금 보면 우리도 이제 충남함이나 대구급 같은 경우는 그 디젤 엔진은 좀 앞에 있고 한 두 개 정도는 그 뒤에는 가스 터빈을 바로 엔진에 추진 축에 물려 있어야 되니까 원래 기관실 자리에 있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가스 터빈까지 이제 전기 출력으로 쓰게 되면은 가스 터빈도 아무데나 놔도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기 추진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느냐?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건데 이거랑 잘 맞물리더라고요. 보면 2022년 6월에 나온 과제 제안 요청서인데 고성능 추진 전동기 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터라는 이야기예요. 모터. 예. 자, 2024년 9월까지 개발해야 되는데 좀 다급한 내용이 보여요. 잠수함 및 수상함에 쓴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왜 좀 헷갈리느냐 하면은 여기서 내용 중에 언급이 된 것이 출력을 2배 이상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전동기 출력을. 예. 자, 그러면 그거 장보고 3 배치 2가 아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용도다. 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양수 겸장이겠죠. 거기다가 그 당시 수상함은 눈에 많이 안 갔는데 이제 수상함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KDDX부터 일단 전동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기존은 레오나르도 거 쓰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출력이 훨씬 높은 걸 써야 필요해요. 그걸 국산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차기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추진 동력 전동기랑 같은 용량일 가능성이 크다. 차이가 크다면 한 개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가고 함정에는 보통 두 개 들어가니까 여러 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전부 다 전기 구동으로 갈 거기 때문에 쓰임새가 많다. 국산화 시키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하나의 또 플러스 되는 간접 증거예요. 아니 뭐 장보고 3 배치 1 배치 2로 가면서 크기가 조금 커졌지만 전동기가 2배 이상 커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배치 3가 같이 디젤 추진이라면 배터리 추진이라면은 거기 또한 2배 갑자기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죠. 2배는 큰 점프거든요. 그리고 원자력 추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거 그럼 기본적으로는 발전소랑 똑같거든요. 물을 데펴서 터빈을 돌려요. 그 터빈으로 이제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만드는데 미국이나 러시아 원자함 같은 경우는 그 터빈을 제트 엔진, 가스 터빈 엔진처럼 바로 기어 물려서 감속 기어 물려서 바로 스크류를 돌려요. 그게 미국과 러시아 방식인데 프랑스하고 중국 방식은 거기서 전기를 먼저 만들어요. 그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넣어서 모터를 돌려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 방식은 모터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그걸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만약 원자력 잠수함용 전동기라면 어차피 뭐 겸사겸사하겠지만 우리는 중국이나 프랑스 방식을 채택하려고 한다. 그게 어떤 이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묶어서 보면은 아까도 이제 LIG 홍보 영상에서 보셨지만 충남함이 이제 첫 시도죠. 어떻게 보면 통합 마스터. 거기서 이제 시행착오를 반영을 해서 이제 일단은 하나만 하면 단순한 거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X밴드, S밴드 두 개를 뭉쳐서 통합 마스터를 만드는 게 기술적 장벽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미국도 못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S밴드 하나만 갖고 그 핵심이니까 확실하게 한 다음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KDDX 하자. KDDX에서 그걸 제대로 해내면 이제 우리는 그 기술을 완전히 확보한 것이 된다. 그래 되면은 어차피 국산이니까 다 뭐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모든 걸 다 우리가 만드니까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을 만들 것 같아요. 크기 같은 걸 봤을 때. 그러면 기존의 다른 함장에 다 업그레이드 하자 이걸로. 그들의 성능 개량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러면은 레이더가 그렇게 나와지면은 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다른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마라도함, 독도함 나왔잖아요. 지금 외국 거 쓰고 있잖아요. 이도 그것도 다 이걸로 바꾸면 된다. 통합 마스터로. 단지 레이더의 출력을 조정하면 된다. 즉 레이더를 작게 하면 된다. 그 성능에 맞는 거, 그 역할에 맞게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사진에서 빠진 게 저는 이 세종대왕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2008년부터 나왔으니까 이게 아마 뭐 한 10년? 지금 한 10년 정도 썼으면 아마 그게 도래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할 게. 저 KDDX가 끝날 때쯤 2030년 넘어가면은 아마 개량 시기가 도래할 것 같아요. 세종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한 제 부족한 생각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배는 기존 알레이 버커 것보다 훨씬 커요. 근데 동력 장치는 지금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여지가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지금 기름을 많이 먹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방식이 1970년대 그 방식이에요. 기름값 걱정 안 하던 시절에 전부 다 그 가스 터빈 엔진으로 다 돌리고 기어에 다 물려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디젤 엔진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그것을 통째로 다른 유사한 방식으로 바꾸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공사도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전기 추진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그나마 공사가 간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엔진을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기존 가스터빈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 그 출력용 가스터빈 4개, 발전용 가스터빈 3개인데 그것들을 전선으로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죠? 완전 전기 추진이니까. 그리고 아까 개발 중인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 모터 2개가 들어갈 정도 공간만 있으면 돼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그 가스터빈 4대가 반드시 그 자리에 안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때는 구동축에 바로 기어로 물려 있으니까. 대신 기어는 변속기에 싹 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소음이 엄청나게 많이 줄겠죠. 그리고 그 4개에, 여기서 변속기 떼내는 거랑 모터 2개 들어가는 게 거의 뭐 같지 않을까 싶어요. 부담은. 그 다음 이게 좀 여유 있는 공간이 크기가 알레이버급부터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추진이니까 이게 짜2에 넣을 수 있다, 최적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는 봐줘요. 쉽지는 않겠지만. 예. 근데 기존의 엔진을 막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늘어난 이점은 뭡니까? 일단 정숙해진다는 거, 연비가 훨씬 좋아진다는 거, 최신 기술이 적용될 거니까. 이건 1970년대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게 전동기도 그렇지만 함정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함정 내에 있는 전기 스마트 그리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전력이 필요할 때 쫙 몰아줬다가 예? 또 나머지는 적당히 배분하고, 요런 이제 AI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인데, 그것도 당연히 같이 개발 중이겠죠. 예, 예. 자, 그러면 연비가 많이 좋아지고 조용해지고, 또 하나 뭐냐, 뽑아 쓸 수 있는 전기 출력이 훨씬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알레이버크급에다가 37개짜리를 못 넣었잖아요. 결국에는 전기가 부족해서. 구동방식이 똑같으니까 24개짜리밖에 못 넣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국내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우리 세종대왕급을 완전 전기 추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알레이버크급이 가졌던 문제가 싹 다 달아나고 없는 거예요. 전기가를 흥건하게 쓸 수 있어요. 네. 37개짜리 뿐만이 아니라 아까 59개짜리도 그냥 넣어요,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미 블록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9개짜리 있고 24개짜리 있고 37개짜리 있고, 원래는 9개, 37개, 59개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37개짜리 알레이버크급이 안 들어가는 게 판명되니까 그 24개짜리를 갑자기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 레고식이거든요. 그 RMA라고 하는 박스 그거 하나만 넣었다 뺐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적절한 전기만 공급될 수 있으면, 적절한 냉각장 힘을 붙이면. 그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더 레이더를 더 큰 걸 붙인다는 게. 그러니까 세종대왕급도 공간 넓겠다, 전기 추진으로 바뀌면 전기는 물 쓰듯이 쓴다. 물 쓰듯이. 그러면 이 크기, 이 배가 허락하는 만큼의 크기에 강력한 레이더를 넣을 수 있다. 배 크기는 거의 뭐 중국의 05D급 얘는 좀 못 미치지만 세계 최고급, 서방권 최고의 최대 크기의 몸집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요 자리에 그냥 바꿔 넣으면 되는 거고, 통합 마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아직도 통합 마스터를 실현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차기 DDGX, 차기 구축한 모델에도 통합 마스터 아니에요. 이 기존 방식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이버크급의 개량 형정도예요. 거기다 X밴드를 해서 고정형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생존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그건 회전형으로 할 수가 없어요. X밴드는 사면 고정형으로 해서 20km 근접 스치 스키밍 미사일들을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추진하는 것은 마스터를 하나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마스터를, X밴드만 달려 있는 거. 그리고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뭐 UAG 안테나들, IRST 같은 것도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저거 뭐냐? 우리가 이번에 충남함에서 시도한 거를 미국이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밑에 S밴드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간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지난 주말트에서 LCS에서 크게 뛰어가지고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충남급 KDDX 잘 마무리 해놓는다면 세종대왕급을 많이 뜯어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을 만큼의 박스를 넣어서 큰 레이더를 넣고, 지금 저 복잡해 보이는 저 위에 마스터를 X 밴드용 마스터로, 통합 마스터, 즉 지금 충남함에 들어간 것 같은 건데 S 밴드가 아니고 X 밴드를 넣으면 돼요. 그냥 그 위에도 깔끔해지고 RCS도 줄어들고 아주 좋아요. 만약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 해군의 전략가들이
생각하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 7, 8년 후에.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이 함정은 세종대왕급은 KDDX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예. 지금으로 가면은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되면은 KDDX보다 못한 함정이에요. 덩치는 큰데 실속은 없어요. 그 세월이 바뀌어서 흘러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은 KDDX가 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훨씬 더 큰 레이더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타격력 엄청나죠.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의 대표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얘가. 그러면 딱 어울리죠. 덩치에 맞고. 걸맞는 거죠. 걸맞다라는 표현이 딱 알맞죠. 거기다가 시간도 조금 지나면, 한 10년 지나면 정조대왕함은 이거보다 사실 더 크죠. 세종대왕함보다. 그리고 미래 업그레이드에 대한 준비가 이미 좀 많이 돼 있어요. 그거는 손쉽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전기구동, 초대형 구축함을 6척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밑에 바로 동생으로 KDX, KDDX가 들어간다. 이런 그림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덩치를 하나도 남김없이, 지금 기름 먹는 하마라서 조금 기름값 되느라고 좀 쩔쩔 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다. 왜 이 배 한번 사면 3, 40년, 40년 정도 쓰는 거니까. 예, 아직 15년밖에 안 됐잖아요. 세종대왕. 그래서 이런 방식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전기 추진을 이야기할 때는.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길어졌습니다. 네.